풍대하다라는 말로 해서 같이 쓰이는 글인데요. 앞에서 보면은 이 풍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택화 혁계로부터 본다면은 그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회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화풍 정괴가 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제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손보는 것이 바로 화풍 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글이고, 그리고 난 뒤에 천하의 위험을 떨친다라고 하는 중래 진괴가 오고, 위험을 떨쳐서 그 다음에 사회를 다시 한번 사회적 기반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간괴가 오고, 그래서 안정시키고 나면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쌓이는 게 있죠. 그래서 풍산점괴가 오고, 두루두루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이제 일정 정도 쌓이니까 두루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자, 여자의 시집가는 모습이라는 걸로 해서 귀매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귀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이 나라로 돌아오니까 나라가 풍대해졌다라는 뜻의 이제 풍이라는 뜻입니다. 풍대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왕이 서백을 하면서 정했던 그 도읍지가 풍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의 그 풍대함, 문왕의 그 풍덕, 풍대한 덕이 있었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풍괴의 괴 속에 들어가면, 아까 효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풍대하다, 풍대한 속에서 오히려 나라가 쓰러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은나라가 한창 번창을 하고 난 뒤에 무너져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공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주나라가 다시 서고 난 뒤에 그 국가의 내부에 내란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빗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풍성하고 풍대할 때일수록 자, 이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그 뇌화 풍괴입니다. 풍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밑에가 제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담는다, 물건을 담는다라고 하는 안에다가 그 비어있는 상인 바로 불귀의 모습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릇 안에다가 자, 보면은 예쁠 풍자가 되는 거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풀들이 무성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뇌화풍이라고 표현했죠. 실질적으로 이 괴상을 보면은 자, 봄이 가고, 그죠? 봄에 동방목에 봄에 모든 초목이 싹 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바로 이제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서 두루두루 번성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풍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혹괴로 보자면은 안에 자, 연목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또 바람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태풍 대곽괴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풍대하고 번성한, 그죠? 이렇게 한참 잘 나가는 사회일수록 항상 보면은 안으로 보면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바로 대과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풍대한 속에 대단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또 실질적으로 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 봄, 여름 언제까지냐면은 가을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자, 곡식이 싹 터서 크게 다 익을 때까지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뇌화풍괴입니다. 그러니까 혹괴가 보면은 내혹괴가 동남 손방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외혹괴는 바로 연목괴로 해서 모든 것이 생에서 자, 두루두루 이룬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자,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혹시라도 무너질 것에 대한 이 대비를 잘 하지 아니하면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풍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때냐면은 성왕 때 내란을 맞이해서 이제 국가가 주나라가 이제 바르게 쓰고 주공이 주례 등등을 이렇게 만들면서 국가 기강을 잡아가던 시기에 바로 이제 관숙과 채숙의 반란이 일어난 때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소하고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요거 갖고 계신가요?
선풍기죠. 그쪽에서 전원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소에 보면은 주소에 금등편이 있죠. 금등편에 보면은 바로 뇌와 풍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6장에 금등편 16장에 보면은 추대숙하여 가을에 크게 익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가을에 모든 곡식들이 크게 익는데 익어가지고, 그런데 아직 수확 직전이죠. 미확이언을 아직 그 수확하지 아니했는데, 이때 천이 대뇌전이 풍하니 하늘에서 크게 우레치고 번개치면서 바람이 일어났으니 진언이라 모든 곡식들이 다 쓰러졌으며 진언하며 대목이 사발리언을 큰 나무들도 이에 뽑히거늘 방인이 대공하더니,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니 왕이 여대부로 진피하사, 항상요 세밀한 데까지 손 잘 보세요. 그래서 왕이 피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복입니다. 제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그 모자가 있죠. 이건 제가 석영 그 설명하면서 그 복장까지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피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금등지 서하사, 금등의 글을 열어서, 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금등편은 바로 이제 주공이 그때 당시에 그 무경, 그러니까 은나라의 조가 땅을 그 폭군주였던 바로 태자 무경한테 거기에 그 제후를 임명을 했죠. 그리고 관숙과 채숙과 곽숙인 바로 이 삼숙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른바 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자,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그 내란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그 성왕이, 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왕이 그 3년상을 치르는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 그러면은, 야,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찬탈한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때 무왕이 굉장히 아팠죠. 아파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때 주공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저 무왕을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의 죄를 고하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냐면은 제관들이 그걸 그대로 기록해서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꽁꽁 잘 묶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감춰둔 거죠. 그게 이제 금등이라라는 글인데, 자, 이런 이런 주공의 정성 덕분이었는지 어쨌든 무왕이 살아나기는 다시 이제 병이 나았었죠. 병이 나았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총재를 맡았을 때, 이제 3년상을 성왕이 치르면서 주공이 총재를 맡을 때 다들 뭐라 하냐면, 야, 주공이 이제 왕위를 찬탈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3년상을 마치는 대로 주공이 동쪽으로 피신을 했죠. 피신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지나니까 정말로 그때 누구였느냐면은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공이 우리 자기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작은 아버지가 뜻이 정말 그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대단히 컸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거기 보면 내득 주공 소자의 위 공하여 이대 무왕지 설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공이 스스로가 그 자기의 그 일로서 삼아가지고 오히려 무왕을 그저 대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왕이 저 주공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을 깨닫고 주공 다 불러들이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왕이 이제 19장 마지막 장입니다.
출교하실세.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른바 교제를 지내는 거죠. 그랬더니 천내우하며 반풍하니 하늘이 이에 비를 내리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람을 되돌렸으니 화 즉 진기언을 모든 곡식들이 다시 다 일어나거늘 320이 명방이나여. 그래서 두 공이다 그러면 주공과 소공입니다.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 대목 소언을 진기 낙지하니 축지하니. 그리고 이제 쓰러진 나무들을 다 일으켜서 바로 다 세웠더니 세즉 대숙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세월. 그래서 크게 풍년이 들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16장에 나왔던 바로 뇌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와 풍괴가 되는 거죠. 뇌와 풍괴고 여기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뇌와 풍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뇌 혹계로도 보면은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겁니다. 크게 지금 풍년이 드는 상에서 가을이 되면 지금 풍년이 들었죠. 그런데 그 가을 때에 뭐냐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큰 비바람이 치면서 그리고 내 혹계 요걸로만 보면 크게 보자면 또 비의 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어서 다 쓰러져서 자칫하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와 풍계는 바로 상황이 바로 직관하던 바로 초기의 그 시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공의 진실을 알고 주공에게 가서 그 관숙과 채숙을 가서 이제 정벌하라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실제 뇌와 풍계에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 뇌와 풍계는 그 잔주보다도 제 설명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풍은,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갑니다. 868쪽에 보면 풍은 서괴에 공자가 쓰신 서괴전에 듣기 소귀자 필대라. 그래서 그 돌아오는 바 서괴 보면은 그 돌아오는 바를 얻은 자는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크니라. 소귀라고 할 때 귀는 바로 앞에 나왔던 뇌택 귀맥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으면은 이 나라로 이제 천자가 되니까 시집 오려고 하는 그죠 그 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루두루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커지니라. 그러므로 수지풍 풍께로서 받았으니 물속이 취에 물건들이 다 돌아와서 모이는 바에 필성기대라 반드시 그 큼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귀매지 후에 수지 풍예라. 그래서 귀매께 다음에 풍께로서 받았느니라. 풍은 성대지의라 성대한 뜻이라. 위괴 진상이하하니 괴됨이 우레괴가 위에 있고 바로 불괴가 아래 하니 지는 동냐요. 지는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명야라. 이는 밝음이라. 그래서 이 명이 동하고 밝음으로써 움직이고 동이 능명하니 그래서 움직이는데 능이 밝게 하니 개치 풍지 도라 다 풍대함을 이루는 도이라. 명족이 조하고 밝음이 좋기써 비추고 동족이 연후에 움직이는데 좋기써 형통한 뒤에야 바로 능치 풍대야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데 라고 하는 움직임은 항상 밝게 밝음으로써 두루두루 잘 살펴서 움직여야만이 풍대함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문왕께서는 풍은 형통하니 풍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문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직은 지금 유리옥에 갇혔을 때고 나와서는 이제 풍땅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풍은 형통하니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왕이어야 왕이라야 이렇게 되니까 왕이라야 일어나니 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를 격자로 보셔야 됩니다. 왕이 일어나니 다시 말해서 자 풍대하다라는 속에서는 자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왕만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사 지내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은나라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자가 되고 왕이 이르러야 그죠? 왕이 이르러서 또한 지극정성이라라는 이 뜻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니
물루할 거기 보면 무루할 홀전 의 일중이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근심치 말고 이렇게 돼요. 근심치 말고 마땅히 그죠? 이 해가 그죠? 그 뭐냐 그 한가운데 하는 것처럼 하니라. 이게 지금 정자의 해석은 근심치 그 말고 근심치 말아 근심치 아니하고 아니 근심치 아니할지언정 그죠? 근심치 아니할지언정 이렇게 해야 되나? 근심치 말아야 할지언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왕이 이르러서 근심치 말고 이제 주자 같은 경우 이게 뭐 말이 그러니까 말이 조금 꼬이는데 정자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그 주석에서 보고요. 그 주자의 해석으로 보면은 왕이 이르러서 근심치 말고 이렇게 근심치 말고 그다음에 해가 그 가운데 하는 것처럼 한다. 해가 남중하는 것처럼 그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일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금 문왕이 쓰던 이때는 바로 은나라의 그 기본적인 제도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얘기에 보면은요. 얘기 제2편에 보면은 그 교제를 풍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제를 지내는 건데 다시 말해서 들판에 나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때인데요. 교제는 거기 보면은 교지제는 대보천이 주1 그 다음에 배이 월이라 이렇게 돼 있죠. 들판에서 지내는 제사는 크게 하늘에 보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를 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1 그죠? 해를 기본적인 그 가장 주장으로 주인으로 하여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배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 짝하는 것을 달로써 한다. 다시 말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기본적인 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우리가 이제 배양한다. 배양은 바로 이제 달로써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우시는 제기 암하고 그랬죠. 하우시는 그 어두울 때 제사를 지내고 암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달을 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 사람들은 은이는 제기 양하고 그 밝을 때 제사를 지내고 양이다라는 건 이제 밝을 때 낮이라는 뜻입니다. 주나라 사람은 제1이 조급 암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해에다가 제사를 그러니까 낮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주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한 때이라 그러니까 그 해가 그 밝게 빛나기 때문에 천지신이 가견자라 그죠? 천지신이 하늘의 신이 가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저야라 나타날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보라 그 천지신이 막 저야라 하늘의 신이 천신을 가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게 뭐냐 나타나는 것은 뭐 이게 점을 모자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옆에 소를 한번 보면 되는데 소를 보면은 대 보이고 그렇칭 보천이라 주일이 배 제라고 하는 것은 하우시는 특별히 없는데 저 위까지 해서 연결시켜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하기 때문이니 천신은 가히 그죠? 그때 그 빛나는 것을 그래 천신을 가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히 볼 수 있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놔둡시다. 일단 막절을 읽어야 될지 모절을 읽어야 될지 모저언이라 광명한 것이니 천신을 가히 볼 수 있고 저물면은 저야라 저물면은 뭐 달과 별들이 나타난다 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타날죠.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혼시, 그 다음에 어두울 때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독위, 왈우, 왈양의 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홍범에서 나오는 그 우몽 뭐죠? 그 여섯 가지 징조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밝을 양자의 양으로 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 일중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나라 사람들은 바로 해가 남중할 때 환할 때 제사를 지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주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니까 조라고 하는 것은 일출의 때이라. 그래서 하우씨는 대사에 이 혼이요. 그죠? 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어두울 때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대사라면 큰 제사, 이거를 혼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대사는 바로 은나라 사람들은 대사를 이 일중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해가 환하게 떴을 때, 그 다음에 주나라 사람들은 이 일출하고 또한 위 차교제야라 일출로서 일출 때부터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야라. 그래서 교제를 지내는데 이조급암이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종일토록 그 제사를 지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정자와 주자의 해석에 일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꼭 해가 남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심치 말고, 그러니까 물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일이 어떻게 잘못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심치 말고 마땅히 제사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일단 여기에 그 정일 집중하라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근심 걱정 말고, 그죠? 다른 근심 걱정 말고 반드시 그죠? 이 제사에 이른바 그 정성을 다하라 이런 뜻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제2편과 이제 관련을 했을 때, 그리고 요 내용은 은나라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은나라 왜 이 얘기를 두었느냐면은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 주는 제사도 안 지냈죠. 그 나라 이른바 제사도 안 지나면서 그야말로 주지육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저 이르러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교제를 지내야 되는데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셔야 됩니다. 담겨 있는 뜻은 자 일단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 그 공자의 해석을 보시면요. 단전에 두 번째 왕격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라 그랬죠. 큰 것을 숭상함이라 그랬으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제2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2편에 대사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나라의 큰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 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른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실은 지극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디에 이른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그죠?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물우의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조 천하예라가 해가 남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두루두루 골고루 밝게 빛나기 때문에 마땅히 천하를 비춰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이건 뭐가 안 될 거니라고 하는 미리 걱정도 말고 마땅히 임금님의 밝은 덕으로서 천하를 밝게 비춰야 한다라는 요 뜻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자 해석을 봅시다. 풍위 성대하여. 풍은 바로 성대함이 되니 성대하니 그 뜻이 자형이요. 그 성대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스스로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극천하지 광대자는, 그 다음에 천하의 광대함을 다하는 자는, 그래서 다하는 자는 유왕자니 오직 유왕자라야 능지지라. 그죠? 그 천하의 광대함을 지극히 하는 자는, 다하는 자는 오직 왕이어야 능히 이룰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능히 왕이어야 이룰 수 있느니라.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자는 이른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지극히 한다. 오직 왕이어야 지극히 다 한다 이런 뜻으로 다 통합니다. 천위지 존과 천위의 높음과 사해지 부와
그 다음에 군생지 중과 그 다음 모든 물건들의 그죠 물건들의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왕도지 대는 왕도의 금은 극풍지도니 바로 풍의 도를 다하는 것이니 기후 왕자 호인저 그 풍의 도를 다하는 것이니 그 오직 그런 것을 다하는 것은 왕이로다 이렇게 되죠. 왕이로다. 풍지시에 인민지 번서하고 풍의 때에는 백성들이 인민들이 번성하고 사물지 은성을 치지하니 풍의 때에 인민들이 번서하고 사물이 은성 매우 성대해지는 것을 치지하니 그저 다스리니 기역주면 기이주면 해야 돼. 기이주면 위 가우열이요. 그죠? 그 쉽게 두루한다면은 가히 근심이 될 것이라. 어찌 쉽고 두루한다면은 그죠? 가히 근심이 되리요. 쉽고 두루한다면 뭐냐면은 그 풍의 때에 이 많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 물건의 그 은성함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고 두루하게 된다면 어찌 가히 근심이 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근심이 되겠는가. 그래서 의여 일중지 성명으로 광조라야 무소 불급 연후에 무위하라. 그래서 마땅히 해가 남중하여서 그자말 성대하게 밝은 것처럼 하여서 그 다음에 광조하여 밝은 것으로 두루두루 널리 비추어서 무소불급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은 뒤에야 바로 근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심치 말고 아까 물로 말고 그죠? 근심치 말고 그 다음에 해가 두루 남중에서 천하를 밝게 비추듯이 마땅히 해가 비추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야라. 이 명이 동하니 밝음으로써 움직이니 성대한 세력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형통한 도가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왕이 이에 이르러서 성극당쇠즉 우유유도언이니 그 왕이 이에 이르러서 바로 그 성대함을 다하면은 그 다음에 마땅히 쇠할 것이니 또한 바로 거기에 바로 근심하는 도가 있으니 그래서 성인이 성인이 이것을 한갓 근심으로만 여긴다면은 근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익 보탤 것이 없고 다만 바로 능히 수상 그 떳떳함을 능히 지켜서 부지어 과성즉 그래서 지나치게 성대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은 가할 것이라. 그러므로 경계하기를 무루의일중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한상주시왈 주자 다음에 나오는 한상주시왈 보면은 풍지시는 소의우자니 그죠? 풍대한 때에 마땅히 근심하는 바는 그죠? 근심해야 될 것은 부재호 일지 미중이 재호 일지 기중예라 이렇게 돼 있죠. 해가 아직 그 가운데 하지 아니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이미 가운데 했을 때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다시 이제 해가 아직 아니했을 때는 지금 요렇게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미 요렇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중할 때 있다라고 했고 명동불리라. 그래서 밝혀서 밝게 움직이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하니 그치지 말아야 불리라야 미유능 복이 대자해라. 그래야만이 능히 그치지 아니하여야 능히 그 큼을
그 큼을 능히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보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는, 가만히 있어봐라. 그 큼을 능히 보존하지 못할까라고 하여야 보하니 이렇게 되겠죠. 못할까 하여야 그래서 능히 보존하니 차도자 이 도가 바로 어디에 있다? 기우 중호인저 바로 그 오직 중도에 있음인저 그러니까 못할까를 바로 큼을 보존하지 못할까 하니 거기 하고 뒤에 여기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보차도자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를 보존하는 것은 오직 뭐다? 바로 중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계왕시왈 지금 유고는 지금 뇌화풍괴의 군주는 음이죠. 그래서 유고는 이위 이유 거존리하니 그죠? 존위하고 존위 속진체니 지금 유고의 임금은 유로서 존위에 거처하면서 지금 오랫괴에 채속하니 유진동 그래서 그 진동함이 있으면서 또 진동하면서 또 뭐예요? 우경지상이라 그죠? 그 근심하고 놀라는 상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인즉 개지 물루라. 그래서 성인께서 경계에서 근심치 말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뭐냐? 이명 제아우 면지의 일중이라. 그래서 경계하기를 그죠? 근심이 말 경계했으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아랫괴를 보면은 이괴가 있죠. 그래서 이괴의 밝음이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또한 힘써서 마땅히 일중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치 말고 마땅히 지금 스스로 안을 밝혀서 두루두루 밝게 다스려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 거기 요거까지는 다 읽읍시다. 그 쌍호호시왈 보면은 풍괴는 하가 바로 뭐냐면은 이괴가 되고 상괴는 진이죠. 그래서 일출 미 출동지 천이요. 그래서 정이 그 날이 아직 해가 아직 그 동쪽에서 나오지 아니한 하늘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 상만 그대로 보자면은 동쪽은 동쪽인데 해가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 나오지 아니한 때이고 그 다음에 그 기광형지 새 그 빛나고 형통한 형세가 세력이 그죠? 아직 다 하지 아니했으니 하우지 유리요 그죠? 무슨 근심이 있겠는고 그래서 기비 유증지 주 그래서 그런데 유중한 주인이 그죠? 어찌 유중한 그 주로서 주인이 그러니까 임금이 군주가 그 다음에 이 풍형지 회라 그래서 그 풍대한 그죠? 이 뇌화 풍계의 풍형의 그 만남을 풍형의 때를 밟은 것이 어찌 그 유로서 밟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불능무루 중번이라 하니요. 중번이니 그래 그러므로 능히 근심치 말고 근심하면서 그냥 매우 그저 고민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성인이 치게 치면이라. 그래서 성인께서 경계를 다하고 그저 힘씀을 다하라고 하였을 뿐이라. 그러나 불면이 일진이니 그러나 자 해가 떠오르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더라. 힘쓰지 불면이 일진 그죠? 그 해가 나오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저절로 이제 나오니까 당연히 힘써야 될 것은 뭐다? 이 일중이라 그죠? 바로 해가 나올 때는 힘쓰지 아니해도 되는데 바로 다만 어떻게 돼? 일중할 때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느니라. 노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무자 이제 무역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 또한 소강절이 얘기한 파척기 성지의여와 이거 되는데 그 소강절이 두려워한 그 성대한 때를
그 두려워한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그 괴사에 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따가 소강절의 시 보면서 그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저기 그 운봉호 씨가 전체 그 괴상들 몇 개를 들어서 표현했는데 왈 보면 괴사에 칭왕자 지금 괴사에 왕이라고 칭한 것은 몇 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풍수환괴 택지 취괴에 보면은 왈 왕격 유머라라고 한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뇌와 풍괴의 왕격지라고 했으니 이때 가라고 하는 것은 지하라. 그래서 가를 격이라 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왕자라야 오직 왕이어야 위능지차하여 능히 이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풍지대유 형도언이라 이에 이르니라. 풍의 대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는 도가 있으니 대인즉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필통야요 반드시 통함이고 또한 유 뭐가 있느냐 우도 그죠 우도언이라 근심하는 도가 있느니라. 대인즉 가우야니 그죠 크면은 가히 근심하니 불필과어 우즉 그래서 반드시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그저 근심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근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아야 하느니라. 근심하지 아니하여도 아니하니라. 여일리 중이 사가이라. 그래서 마치 해가 일중할 때처럼 그죠 남중할 때처럼 하여야 이에 가하니라. 그러니까 해가 일중할 때처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해가 일중에서 두루두루 널리 비추듯이 임금님의 덕이 두루두루 천하를 밝게 비춘다면은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의 그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명명덕 가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천택괴 그 다음에 화지진괴 그 다음에 택천쾌괴 풍화가인괴 지풍승괴 왈 전부 다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휴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휴리라라고 했는데 지금 뇌와 풍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물우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다 물휴리건 물우건 다 마땅히 당 극지신이 다 바로 지극히 해야 할 때이니 상인소 불루이 성인소 심우라. 보통 사람이라면은 근심할 바가 아닌데 성인은 아주 깊이 근심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그 괴사의 왈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절지 산이 그죠 그 아주 매우 깊이 그죠 간절한 그 말이니 비위 무예라 근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니라. 아주 간절하고 간절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죠 심절하게 근심하는 말인데 너무 그냥 근심만 말고 두루두루 널리 펼 도를 잘 모색하라 이런 뜻이 더 담겨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차 유도원 하니 이에 그래서 도가 있으니 가 불필우예라. 그래서 반드시 근심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도가 있으니까 도를 따라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한 말입니다. 괴사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말을 옆에 이제 공자가 잘 쉽게 풀어놔 주셨으니까 단에 보면 단활 대는 풍은 대야니 풍이라고 하는 풍대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아래가 속이 내꾀가 불꾀가 되니까 그 스스로 안을 밝은 도로 하여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명이 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명명덕 하여서 친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명이 동이라 밝음으로써 움직이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덕을 밝히고 그래서 그 밝은 덕으로서 움직이느니라. 그러므로 풍이니 그래서 풍대함이 되는 것이니 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한 뜻이라 이명이 진동하니 이꾀의 밝음이면서 우레꾀의 움직임이니 명동이 그래서 밝게 움직임이 밝음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상자의 성풍대하라. 서로가 도와서 풍대함을 이루니라. 궤덕으로서 궤명을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자가 이제 여기에 조금 미진하니까 그 밑에다가 명이 동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명심으로써 밝은 마음으로써 사물이니, 그죠? 그래서 사물에 응하는 것이니, 비명적 밝음이 아니면 동무소지라 움직임에 갈 곳이 없느니라. 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비동즉 또 움직이지 아니하면 역시 밝음이 쓰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명이 동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격지는 왕이 이르는 것은 바로 상대하라. 그죠? 숭상함이 큰 것이고, 이렇게 큰 것을 숭상함이고, 숭상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 왕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사.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숭상하는 것이죠. 큰 나라 일을 보는 것이 되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바로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종묘 제사를 지내고 대산 대천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숭상함이 바로 큰 것이고, 왕자는 유사회지 광과 조민지 중하여 극천하지 대하라. 왕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의 넓음과 조민의 무리들이 있어서 천하의 큼을 다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풍대지 도는 유왕자라야 능치진이라. 능치지하고 소유 기대하니 그 소유한 바가 이미 크니 기보지 치지지 도역당대하라. 그래서 그 보존하고 다스리는 도 또한 마땅히 큰 것이라. 그러므로 왕자지 소상이 지대하라. 왕자가 숭상하는 바가 지극히 큰 것이라. 지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루의 일중은 의조 천하예라. 그래서 근심치 말고 마땅히 해가 남중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천하를 비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밝게 비추는 것이라 했고, 정자는 이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광하니, 소유한 것이 이미 넓으니, 넓고 기광하고, 그 다음에 소치 다스리는 바가 기중하니 이미 많으니, 당 우려 기 불능주 급을 의여 일중지 성명하고, 그래서 마땅히 그 능이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을 근심 우려하고, 그죠? 우려하는 것을 마치 누구처럼 해가 일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밝게 비출 때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보조 천하하여, 그래서 천하를 널리 비추어서 무소부지하니, 바로 이 빛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니 없게 하여야 하니 곧 바로 가물의라. 그래야만이 가히 근심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면 무소부지면, 그죠? 가히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여시 연후에 바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능보기 풍대하리니, 능이 그 풍대함을 보존할 것이니, 보유 풍대는, 그죠? 풍대함을 보존함이 기 소재 소지지 소능야리요. 그 조그마한 제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작은 지혜를 가지고 능히 어찌 할 바이겠는가 그랬죠. 나머지 석괴사라라고 했고, 나머지는 여기가 주자거 한번 주자거 이거 봅시다. 주자 혹자가 묻기를 의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조 천하, 그죠? 천하를 마땅히 비추는 것이니, 인군지 덕이 여일지 중이라야, 그죠? 임금의 덕이 마치 해가 남중한 것처럼 하여야 내능 진조 천하 오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능히 천하를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주자왈 여차하니,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뭐죠? 간, 부득, 지, 시, 여, 일지, 중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만 이 해가 남중하는 것처럼만 한다면 그죠? 자연이 그 조천하하고 그죠? 자연이 천하를 비출 것이고 불가 장작 도리 해타라. 그죠? 어거지로 그 도리를 지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중즉 그러나 일중즉 해가 남중하면 측하고 그죠? 기울고 이거 내가 풍계 옆에서 나오는 거죠. 옆에 바로 공자가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월령즉 식하니 천지 영어 그죠? 여시 소식이온 천지의 영어라는 것도 때와 더불어서 소식하는데 하물며 그죠?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임에야. 그래서 자시 여차 물사 도성시에 그래서 자연 이와 같이 물건 사물들이 성대한 때에 이르르면은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쇠하니 그죠? 수 귀신 유소 불능위하라. 이거는 귀신도 자 어길 수가 없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또 묻기를 이 괴의 뒤에다가는 또 뒤에 있는 제효들을 보면은 불감호 그죠? 다시 매우 그죠? 별로 좋지들 못한데 그죠? 시타 특 풍대료 그 다음에 저 물사 성극 거 부득 료 그죠? 부득료 필쇠하라 거기까지 하면 되죠. 그랬더니 저것은 그죠? 이 다 그 풍교하는 그죠? 풍대한 것과는 그 어긋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괴상으로 이렇게 주효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앞에서 나오는 괴사의 그 풍대하다라는 말과는 지금 전부 다 어긋나는데 저 사물들이 성극하면은 그죠? 성대함이 다 되면은 다 그다음에 다 떠나고 그죠? 다 떠나서 다 기울어져서 그다음에 반드시 쇠할 것이라. 그래서 취부득요하니 필쇠하라. 그래서 인군이 어차지시에 이러한 때에 마땅히 그 뭐라고 했느냐 봉반수하며 전전긍긍 그죠? 전긍하여 자치라야 방무경측 그 다음에 만일지 환이라. 그래서 이러한 성대한 때에 마치 반수에서 그죠? 반수에서 노를 젓듯이 그죠?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가 그저 잘 보존해야만이 바야흐로 기울어지거나 그죠? 그래서 넘치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만약에 겨우 그 다음에 뭐예요? 섬호 교긍 이제 겨우 만약에 그래서 겨우 조금이라도 그 터럭만큼의 그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교만함과 그 다음에 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곧 바로마다 다 어긋날 것이라 패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소위 차처 극난이라. 바로 여기서 매우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뇌와 풍괴의 여러 곳들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곳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대한 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뇌와 풍괴에 처했을 때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 우리 천자문에서는 1월 영측이라는 말로 네 마디로 줄인 내용이었죠. 일중즉 측하고 월령즉 식하나니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온 이황인호이며 황호 귀신호아. 자, 해가 남중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뇌아풍계는 아직 남중할 때가 아니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남중할 때를 걱정해서 기울어질 걸 걱정했습니다. 이런 게가 대표적으로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어디에 있던가죠? 겨우 양 하나가 생겨나는 지뢰 복개도 그랬죠. 이제 겨우 양 하나가 생겨나서 이렇게 되는데 벌써 뭘 같아요? 지우 8월 하여는 흉하니라. 8월에 이르렀은 흉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오히려 편할 때에 잘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경계사를 자꾸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자가 여기서 덧붙인 말씀이 매우 훌륭한 말이죠. 일중즉 해가 남중하면 기울 것이며 그 다음에 달도 가득 차면은 그죠?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 천지영어도 하늘과 땅이 가득 차고 비는 것도 다 역시 때와 더불어서 불어나고 줄어들고 불어나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매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조차 사람도 그죠? 천지 우리가 보는 저 대자연조차도 이러는데 사람도 하물며 그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울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건 지극히 자연한 거죠. 해가 차면은 당연히 기울고 달도 차면은 자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자연한 이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자 사람이 스스로 잘못해 가지고 이 번성함을 무너뜨려서는 지금 아니 된다.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상 당연히 중하면 칙하고 가득 차면 또 영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해서 기울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보면은 기연 풍성지 지하고 이미 풍성함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또 부원 다시 기난상 그런데 그 떳떳 항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여서 이위개하라 이로써 경계를 삼았느니라. 일중성극즉 해가 남중해서 그 다음에 그 무성함이 그죠 성대함이 다 하면은 당측질하고 당연히 마땅히 기울어져서 기울어지고 측질하고 월기영만즉 달이 이미 가득 차면 또 역시 유휴결하여 당연히 또한 기울어지니 유결하나니 천지지 영허도 하늘과 땅이 그저 영허도 오히려 여시 소식이온 때와 더불어서 줄어들고 불어나는데 황인여 귀신화 하물며 사람과 귀신님에야 영허는 위 성쇠요. 영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성하고 쇠하는 것이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이름이니 천지지 운도 천지의 운행도 역수시 진퇴하라 때를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남이라. 귀신은 위 조화지 적이니 조화의 자취를 이르니 만물 성쇠에 만물의 성쇠에 대하여 가견 성쇠에 있어서 가견기 소식례라 가의 그 소식을 볼 수 있느니라. 풍선지시 위차개는 풍성한 때인데도 이러한 경계를 한 것은 욕기수중하니 바로 그 중을 지키게 하고자 하였으니 부지과성이니 그래서 지켜서 지나치게 성대한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였으니 처풍지도 기이야 제리요 그 풍의 때에 처하는 도가 어찌 쉽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쉽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차는 우 발명 괴사 외의니 지금 공자가 말씀하신 이것은 또한 그 문왕이 말씀하신 그 괴사 바깥의 뜻을 발명하셨으니 그저 발표하여 밝히셨으니 언불가 과중예라 다시 말해서 중을 지나쳐서는 그저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저 중을 지나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작거를 하나 이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작거 보면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는 시, 거, 기, 대체의 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는 그 큰 채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귀신은 시, 거, 기, 중, 운동 변화자라. 그죠? 그 변화자 통상 그 다음에 철하이 언이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 그죠? 귀신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들어서 통상철하,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꿰뚫어 가지고 말한 것이니 여 우풍 노래 초목지류 개시라. 그죠? 그래서 뭐냐 비와 바람과 이슬과 우레와 초목의 이유가 다 이러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왜냐하면 천지라고 얘기해 놓고 천지라는 말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왜냐하면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온 해놓고 그 밑에다 굳이 또 귀신이라는 것은 왜 두었느냐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체를 들은 것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운동의 변화, 그죠? 저 꼭대기 위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까지를 철두철미하게 다 들어놓은 것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분간해서 표현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뇌와 풍괴는 풍괴 그 다음에 단사를 보면은 허다한 허다한 말들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기실은 지제 일중즉 측하고 결국은 그 실제적인 말은 일중즉 측하고 원령적 식하니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온이라고 하는 여시 소식이라라는 이 말이라. 그죠? 그래서 수어 상저 성득 극상하니 그래서 저 여러 말 가운데서 여러 말에서 가장 그 바로 성대하면서 그 극치를 그죠? 그 떳떳함을 다 이룬 것이니 이런 것이니 수근 보수하여 그죠? 모름지기 자 삼가서 잘 보존해서 지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득 일중지 시후에 일중하는 때를 얻어서 바야흐로 때 바야흐로 이런 것을 얻어야 하니 바야흐로 이런 것을 지켜야 하니 그렇지 아니면 불련이면 변시 언부 경괴료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죠? 어떻게나 문득 다 기울어지고 자 엎어지고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처취면 그 저곳에 자 나아가 보면은 유망지시 일칸이라. 그죠? 저곳에 가면은 위망 그죠? 위태로워서 망하는 것은 바로 일순간일 뿐이니 수시 긍긍여 봉반수하고 아까 나왔던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저 뭐냐 그저 전전긍긍 두렵고 두렵게 하는 것을 바로 저 뭐야 물에 반수에서 비록 접신물이라 하더라도 이거죠. 거기서 바로 그 노를 젓는 것처럼 힘써야 하고 방득 수시 겸하고 그다음 그래서 바야흐로 그다음에 겸손하면서 그다음에 뭐야 폄하하고 남을 이렇게 빼내는 것들은 억눌러야 하니 해야 방가 보지라 가히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느니라 보득이라. 또 말하기를 저 편시 강저 저 문득 소강절이 얘기한 이른바 명정난피 시후니 소강절이 얘기한 명정이다 그러면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할 때 그 다음에 이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이 이제 다 피어가지고 이렇게 산산이 이렇게 다 흩어질 때 이른바 이것이니 여하 불로 위 근장이리요. 그죠? 어찌 그 위태로움을 근심하고 그 다음에 오래 갈 것을 삼가지 아니하랴 이렇게 되나요? 선정
우위 근위 하지 아니하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정 정사를 베푸는 사이에 선정 간내에 유의 사치 위헌자, 그래서 사치함을 일삼는 자, 선정 정치를 베푸는 데에서 사치함으로써 하는 자는 바로 소인이니, 그저 소인이니 도운 당 풍형 예대지 시의 수시임지 치라, 수시임지 치하고, 그래서 저 풍형의 때에 그저 풍대한데 풍형이니까 풍대하여서 바로 형통한 때를 형통하면서, 그 다음에 예대, 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인이 도운 저기 끊어야 되겠네요. 소인 도운 당풍형이라. 소인들이 다 뭐냐면 바로 풍대함을, 그저 풍대함을 말하고 형통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은 예지시, 예대지시라고 하는 건 뇌지예계죠. 뇌지예계에 보면은 뇌지예계는 그 뇌지예계의 예지시의 대이제라, 바로 그 표현인데요. 예의 그 큰 때는 모름지기, 저 바로 사치하고, 그 다음에 지천 택괴의 때에는 바야흐로 소위 일량 방사하니, 그러니까 뇌지 옛괴의 때는 앞으로 이제 기쁘다라고 해서 점점 사치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천 택괴의 때는 바야흐로 사람들이 어디에 방사, 뭐죠, 방종하고 이 자만한 대로 자만한 것을 얻은 것이니, 여하라야 어찌라야 득 불난 물사 도성실이요. 그래서 저 그 성대한 때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물사 사물 일에 대해서 어지럽히지 않게 하겠는가. 반드시 쇠함이 있으니 수 귀신유 불능이하라. 이거는 귀신도 그 어기지 못하는 이라 했는데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으네요. 거기에 지금 나오는 이 뇌합 풍괴를 잘 표현하는 말이 지금 소강절에 아까 나왔던 명정 난피 이피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유명한 시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소강절이 쓴 그 칠언율시 중에 11번째 시 중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안락와 중음이라고 하는 안락와중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안락와라고 하는 것은 소강절이 그 자신이 기거하는 집을 안락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는 안락선생이라 라고 불렀던 그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안락와 중에 춘욕기하니, 그 다음에 춘기 인부 송춘실이요. 지금 요 시는 아마 이 관련된 시들은 우리나라 뭐 이리저리 보면 번역들이 참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번역들이 시 번역은 자고로 의역에 의역을 더한 거라서 제 뜻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셔야 요 소강절이 쓴 시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락한 곳에 처해 있는 중에, 그저 처해 있는 와중에 지금 봄이 귀한다라고 하는 거, 봄이 가려고 하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금 안락한 곳에 집안에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봄을 즐기는데 어느새 봄이 가려고 하네. 춘기 인부 송춘시라. 그래서 봄이 가려고 하는데 차마 그저 봄을 보내는 시를, 부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다라는 뜻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 들어서 시를 지을 때는 우리가 부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봄을 보내는 시를 차마 지을 수 있게 지으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별하는 시를 지어야 되는데 지으랴. 수연이나, 그러나 수연 춘노 난견복이라. 그렇지만은 봄이 늙었다 이렇게 돼 있죠. 봄이 늙어, 봄이 다 되었지만, 봄이 다 되어서 이제 떠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다시 붙들어서 돌이키기는 어려우니라. 어려우니 그래서 이제 봄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어차피 때가 그렇게 가고, 뇌와 풍계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한때 이제 잘 나가던 때 있는데
그걸 서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다시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고 나면 또 뭐가 생기더라? 봄이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유하초 초여름이 있어서 능취이라 초여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능이 옮겨가느니라. 그래서 자 때가 가는 것을 탄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맞아들일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아까 나왔던 명정과 그 다음에 이피라는 말이죠. 음주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음주에 술을 마시는데 막교 가르치지 말라 가르침이 없다 이 소린가요? 가르치지 말라 뭐를 성명정 명정이다가 아까 술이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 다음에 상화 꽃을 감상하는데 신 삼가라 그죠? 삼가라 뭘 삼가냐 지 난피라 나중에 지금 꽃 감상하는데 한참 꽃 감상하는데 꽃 감상해서 아이고 저 꽃이 머지않아서 다 뚝뚝뚝뚝 떨어지겠다 이거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야. 거기까지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꽃을 감상하는 데는 그냥 꽃 그 자체를 그때를 우리가 즐길 뿐이지 저 나중에 질 것까지를 걱정 말라. 술 마시는 것도 어때요? 그죠? 즐거우면 같이 버틀가도 그냥 마셔라. 아이고 나중에 저 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이차차차 너 그럴 것 같으면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 그냥 그때를 우리가 그때를 당했을 때 그때를 최대한 즐겨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 지킬 거 지켜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인능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인능지득 차반사니 사람들은 이러한 재반사죠. 이러한 일들을 그죠? 능히 알 수 있다면 그죠?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들을 능히 알 수 있다면 언유 한수도 양밀이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알면 될 터인데 어찌해서 항상 양미간에 저 그냥 공연히 근심으로 이렇게 그저 인상만 찌푸리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시를 그대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서 번역된 시를 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갈 것은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은 또 다시 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이 뇌화풍께서는 항상 중도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화풍귀의 세상에 대해서 공자가 여기 공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뇌전이 개지하니 이렇게 되죠. 그 대상전에 보면은 그 뇌전 우레하고 번개는 바로 밑에 있는 불괴를 표현했는데 뇌전이 다 잃은 것이 풍이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점점 풍성해지고 풍대해지는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자만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지위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잘 나갈 때가 되는 거죠. 한참 막 승승장구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5년이죠.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잡자마자 자기들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뭐예요? 온갖 그 비리들 그죠? 권력 조금 잘 나갈 때 저 판사 거치고 하면서 검사 거치면서 자기가 세상 다 거머쥔 것처럼 하면서 두루두루 이제 그 부패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부패해지기 때문에 자 군자는 이러할 때 바로 절옥치형이라 오히려 형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로 범법행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서 절옥, 옥을 끊는다 이렇게 됐죠. 옥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 소리입니다. 절옥치형. 그래서 옥을 끊고 바로 형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권력 잘 나간다고 해가면서 지 멋대로 권력을 방만하게 움직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것을 바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그럼 함께 다 즐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제 법으로 잘못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단죄해야 되는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자의 전을 보면 뇌전개지는
명진이 병행야라. 그 밝음과 그 다음에 우레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 두 체가 서로 합하였으므로 운개지인이 다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니, 실은 먼저 안에서부터 뭐가부터 해요?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그 다음에 우르릉 꽝꽝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발명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이 상자하여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가 힘입어서 성풍지상하고, 바로 풍을 이루는 상이라 풍이라 이렇게 끊고, 이는 명예니 명찰지 상이요. 그래서 밝게 잘 비춰서 살피는 상이고, 그 다음에 지는 동냐니 위단지 상이라. 자, 위험으로 그 다음에 뭐야 판단하는 상이라. 위험 있게 판단하는 상이라. 그 다음에 절록이라라고 하는 것은 필조기 실정이니 반드시 그 실정을 잘 살펴야 하니, 유명이라야 오직 밝음이어야 극윤하고, 그죠? 능히 믿고, 그 다음에 치영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위어 간악이니 간악한 자들에 대해서 위험 있게 하니 유단이라야. 그래서 오직 잘 판단하여 잘 끊어야 이에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군자 관 내전 명동지 상하여, 뇌전에 밝게 움직이는 상을 보고서 이 절옥 치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절옥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귀에서 온 것이고, 치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레께로서 이렇게 이 말을 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절옥 치영예라. 활해서합계도 역시 뭐라고 표현해요? 활해서합계에서도 공자가 대성전에 뇌전서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뇌전서합이니 군자 이하여 그때 선왕이 명벌칙법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서합계에서는 선왕의 바로 칙법, 법을 신칙한다, 새롭게 이제 만든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뇌합풍계에서는 군자 절옥이라 하니, 그죠? 군자가 옥을 끊는다라고 했으니, 둘 다가 활의 서합계나 뇌합풍계나 전부 다 불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밝음으로써 재상이 이어 위지는 왕자지 사이라. 그래서 그 화뢰니까, 그죠? 서합계는 밝음이, 그죠? 밝음이 재상 위에 있어서 바로 이어 성진, 위진, 그 여기에 활에서 여기에 붙어 있다 이 소리죠. 활에서학계는 밝음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진, 위험 있게 떨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걸려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왕자의 일이라. 그러므로 바로 뭐냐면은 제형 입법하고, 그래서 형법을 짓고, 그죠? 형벌을 짓고, 그 다음에 법을 세움이 되고, 그래서 명벌 칙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명제하의 이어위지는 바로 그 다음에 뇌하풍계처럼 그 다음에 밝음으로써, 밝음이 제하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서 저 위진에 붙어 있는 것은 그래서 군자의 쓰임이라. 그러니까 임금은 저 위험으로써 위에서 있으면은 그 임금의 명을 따라서 밑에 있는 관료들은 밝게 잘 보고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군자의 쓰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위절옥 치영이라. 그 다음에 화산역괴는 화산역괴는 뭐라고 돼 있나요? 화산역괴는 명재상, 불괴가 위에 있기에 바로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군자라고 말했는데, 그때 근데 여라고 하는 것은 화산역괴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신용 형려 불욕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벌을 쓰는데 아까 삼가 형벌을 쓰고, 그 다음에 함부로 옥에다가 남겨두지 말라. 아무나 그냥 함부로 가두지 말라 이런 뜻이죠. 가두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군자가 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산 역괴는 뭐 그 다음에 나오니까, 화산 역괴는 그냥 나그네란 뜻이 아니라 이거는 군사를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여단이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제 이래저래 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로 군법으로 많이 다스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형벌이 남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벌 쓰는 것을 삼가고, 그다음에 함부로, 자, 옥사, 그죠? 함부로 사람들을 가두지 말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취, 위, 조.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우레께가 되고 조라고 하는 것은 불께가 되니까 이것이 함께 행하는 상을 취하여서 지금 공자가 대상전을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 내용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